밤이 깊어졌다. 비가 창밖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곳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이제는 고요하고 텅 빈 집이다. 이곳에는 더 이상 웃음소리나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오직 한 사람만이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집의 주인은 이준호, 65세의 남자였다. 그는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조금씩 쇠약해지고 있었고, 이제는 혼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로 집은 이렇게 텅 비어버렸다. 아내의 사진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그가 그녀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사진 속에서 아내는 밝게 웃고 있었다. 그때의 따뜻한 기억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혼자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워, 그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운 마음을 내버려 둔 채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외부는 온통 비로 가득했고 그 소리는 마치 그에게 고독을 더해주는 듯했다. 그의 방은 어둠 속에서 빛 한 줄기 없이 조용하게 멈춰 있었다. 그는 그렇게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그 시간이 모두 견딜 수 없이 길게 느껴졌다. 그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외로워졌다. 아들은 성인이 되어 멀리 떠났고 그는 여전히 혼자 남아 있었다. 아들이 더 이상 그를 돌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는 알아차리고 있었다. 그의 아들 민호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그러나 민호는 바쁘고 한 번도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이준호는 아들에게 그리움과 섭섭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그는 민호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매일같이 집이 활기차고 따뜻했다. 그때의 풍경이 이제는 꿈처럼 멀게 느껴졌다. 이준호는 그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자주 사진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아내의 미소가 그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았지만 그 또한 잠시일 뿐이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앉아 있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어느 날 민호가 또다시 연락이 없었다. 연락을 주고받는 것조차 드물었고 이준호는 서서히 아들에 대한 기대를 접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이준호는 또다시 그리움 속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 집 안은 더 이상 가족의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준호는 그리운 마음을 가득 안고 잠들지 못한 채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이 집은 이미 고독과 쓸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그의 일상은 그저 반복되는 고독 속에서 멈춰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일상에 한 줄기 변화가 찾아왔다. 민호의 아내인 수진이 이 집으로 들어왔다. 민호는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수진은 그동안 외로움을 참고 지내며 그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수진은 이준호의 아들과는 달리 젊고 그녀의 마음속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집 안에 들어와 이준호에게 첫 번째로 다가온 사람 중 하나였다. 이준호는 처음에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다. 수지는 그의 눈에 그저 또 다른 낯선 존재일 뿐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 처음 몇 일 동안은 그저 말없이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이어졌다. 수지는 이준호의 방에 저녁을 가져다 주었고 그들의 대화는 최소한의 형식적인 말로만 이어졌다. 수지는 이준호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다. 그녀는 마치 이준호의 존재를 피하는 듯 했다. 그녀의 태도에서 이준호는 냉담함을 느꼈고 그 또한 수진에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피하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이준호는 수진이 가져다 준 음식을 받아 먹으며 생각에 잠겼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내놓고 이준호는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은 침묵 속에서 한 끼를 먹고 다시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갔다. 저녁 식사는 그렇게 끝이 났다. 이준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집에서 나만 살아가는 것 같구나. 그는 그렇게 느끼며 밤을 맞이했다. 그러나 어쩌면 이 불편한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이준호는 수진을 바라보며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수진이 그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준다면 그가 느끼고 있는 고독이 조금이라도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집 안은 여전히 침묵에 쌓여 있었다. 이준호는 저녁을 먹으려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수진이 음식을 차려놓고 앉아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수저와 젓가락이 가벼운 소리를 내며 그들 사이의 정적을 깨는 유일한 소리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침묵은 더욱 깊어져 갔다. 이준호는 입을 열기 전에 잠시 생각했다.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었다. 그러나 곧 그는 자신이 아는 대로 그녀와의 대화가 무의미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지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감정 없이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음식을 천천히 먹으며 이준호의 눈을 피했다. 처음에는 그녀가 단순히 조용한 성격이라 여겼지만 점차 그가 느끼기에 그녀는 그와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고 있는 듯 보였다. 이준호는 그녀의 어색한 침묵을 견디기 힘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몇 번이고 입을 열려 했지만 다시 그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수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 이준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런 그의 말이 그저 공허한 울림처럼 느껴졌다. 수지는 고개를 살짝 들어 그를 보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준호의 말에 대답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하려는 듯한 느낌이 강했다. 잠시의 침묵 후 수지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말투에서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준호는 그 말에서 수진이 마음의 문을 닫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다시 한번 수저가 접시 위에 떨어지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질렀다. 이준호는 고개를 숙여 음식을 먹으며 수진의 눈빛을 피해 무언가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진심을 전하는 방법일지 아니면 그저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일이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의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고 이준호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점차 이 집에서 자신이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집은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공허함 속에 갇혀 있었고 그는 그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하는 자신을 느끼고 있었다. 과거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늘 활기차고 따뜻한 대화가 오갔던 이 집이었지만 지금은 차가운 벽처럼 변해버린 것 같았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수지는 곧장 자기 방으로 가버렸다. 그녀는 눈에 띄게 피곤한 표정을 지었고 이준호는 그 모습에서 그녀도 이 집에서 느끼는 고립과 외로움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수지는 그 누구와도 진심을 나누지 않으려 했다. 이준호는 다시 혼자 남게 되었다. 이 집의 다른 모든 방처럼 그의 마음도 비어 있었다. 그때 이준호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민호의 이름이 떴다. 그는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으려 했으나 곧 그 전화가 끊겼다. 민호는 언제나 바쁘다는 이유로 아버지와의 연락을 자주 피했다. 이준호는 그런 민호에게 느끼는 섭섭함과 외로움이 복잡하게 얽혔다. 그가 다가가기에는 너무 멀리 있는 아들처럼 느껴졌다. 결국 이준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민호가 떠나기 전에 남긴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가 전화한 것은 단지 일상적인 확인일 뿐, 더 이상 대화할 시간이 없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그냥 또 연락이 없겠지. 이준호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불현듯 고향에 있는 옛날 집을 떠올렸다. 그때는 아내와 함께 민호를 키우면서 작은 것에도 웃고 즐겼던 시간이 있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아내의 미소도 민호의 뛰어노는 모습도 이제는 그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수지는 그날 밤 아침에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이준호는 아들이 수진에게 전화를 건 것을 봤다. 수지는 민호의 목소리를 들으며 잠시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나서 눈을 감고 천천히 말했다. 네, 알겠어요. 내일 나갈게요. 그녀는 다시 이준호를 피하듯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이준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준호는 잠시 동안 그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수지는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할 모든 것에서 계속 회피하려는 듯 했다. 그는 그저 혼자 남아 어두운 방에서 그들 사이의 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민호가 떠난 이 집에서 남은 것은 결국 이준호와 수진뿐이었다. 그들은 고요한 침묵 속에서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지만
마음은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해 있었다. 수지는 그 고독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준호는 그런 수진을 이해하려 했지만 그녀는 결코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이준호는 점점 더 자신이 이 집에서 존재하는 의미가 없어져 가는 것 같다고 느꼈다. 수진이 떠난 후에도 그가 느끼는 공허함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찾을 수 없었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지나간 시간들, 잃어버린 순간들 뿐이었다. 밤은 깊어졌다. 집 밖은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이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의 소리가 그의 마음을 더욱 고요하고 우울하게 만들었다. 어느 순간 그는 고요한 밤 속에서 수진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방에서 울리는 흐느낌처럼 들리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 소리나 외부에서 나는 소리일 거라 생각했지만 점점 그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면서 그의 마음은 조금씩 무거워졌다. 이준호는 그 소리를 듣고 잠시 머뭇거렸다. 수진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의 마음 속에서 어떤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걸까? 그는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결국 일어나서 수진의 방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히, 그러나 결코 망설이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수진의 방 앞에 서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녀의 고통을 직접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는 잠시 주저했지만 곧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눈물로 흐릿해진 얼굴을 숨기려고 하듯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 띄는 건 그 깊은 고통 속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 수진의 모습이었다. 이준호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몰랐다. 그는 수진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그녀를 모른 척 할 수는 없었다. 수진아, 괜찮니? 이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다소 떨렸다. 수진은 갑작스러운 물음에 고개를 들었고 눈빛이 충격을 받는 듯 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의 눈길을 피할 수 없었다. 네, 괜찮아요. 수지는 애써 웃으려고 했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도 어색하고 고통이 담겨 있었다. 이준호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려 했지만 말로는 쉽게 표현할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옆에 앉으며 그녀가 어떤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 잠시 후 수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그의 옆에 앉아 있는 이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결국 그가 자신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수지는 고백하기 시작했다. 민호는요, 그는 항상 바쁘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수지는 눈물을 삼키며 목소리를 떨었다. 우리는 결혼한 지 몇 년 됐지만 나에게는 항상 빈자리가 있죠. 민호는 나를 떠난 것 같아요. 그녀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며
말을 이어갔다. 그가 사업에 집중하는 동안 나는 이렇게 혼자서 외로움을 견디고 있어요. 이준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느꼈다. 그는 민호와 수진의 관계가 얼마나 냉랭한지, 그리고 그 둘 사이의 벽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저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가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요. 아니, 어쩌면 그가 나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는 건 아닐까요? 수지는 눈을 감고 고통을 참으며 말했다. 그가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계속 그렇게 느껴지기만 해요. 이준호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수진의 말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그는 결코 수진이 느끼는 고통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가 오랫동안 느꼈던 것, 즉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감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냥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알게 되었다. 이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도 그래, 수진아.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담담했다. 아내가 죽고 나서 나는 완전히 혼자 남았어. 민호도 나를 두고 떠났고 이 집은 점점 더 큰 고독 속에 갇혔지. 내가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 나에게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 그의 말에 수지는 잠시 말을 잃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동안 느꼈던 고독과 상실감에 대해 공유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치 서로가 느끼는 감정이 전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준호는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아내를 잃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꼈어. 민호는 바쁘고 나를 돌볼 시간이 없었고 이 집에서 나는 외로움을 더 깊이 느끼고 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보았다. 너도 마찬가지지, 수진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도 결국은 서로의 고독을 나누기 위해서야. 우리는 서로 다른 이유로 외로움에 갇혔지만 이젠 그걸 나누고 싶어.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새삼스레 느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요, 아버지. 내가 느꼈던 것과 아버지가 느낀 것,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도 외롭고 나는 내가 떠난 것 같아서 괴로웠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 고독은 덜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의 말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들은 한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조금씩 이해해 갔다. 밤은 깊어지고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조금씩 풀어가며 고독한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밤은 깊어졌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마음속 고요함을 깨는 듯 했다. 이준호와 수지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이준호는 어두운 방 안에서 불안한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그도 어쩔 수 없이 그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무언의 말들이 이제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가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확인했다. 그러나 이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았다.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동안 한 가지 일이 예고된 듯 있었다. 이준호는 수진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깊이 들이쉬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한 기색을 보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참아온 말을 내뱉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말은 이준호의 가슴을 쿵하고 치는 듯 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수진이 그토록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에서야 깨달았다. 민호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무게가 그토록 크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민호는 언제나 바쁘고 나는 그저 집안의 공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수지는 이어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 속에는 깊은 외로움과 절망이 묻어 있었다. 이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느끼는 고독도, 수진이 느끼는 고독도 그 누구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요한 비 내리는 밤 속에서 그들의 깊은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이준호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화면을 확인하자 민호의 이름이 떠 있었다. 이준호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준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었다. 수진의 말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그는 민호와의 대화가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민호는 그저 자신의 사업에만 몰두하는 아들이었다. 그와의 대화는 늘 공허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무심한 인사였다. 이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그 말 속에서 민호의 무심함을 느꼈다. 괜찮다. 그런데 너는 잘 지내냐? 이준호는 민호의 답을 기다리며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혼자 남아 고통받고 있었고 민호는 이 모든 것을 모른 채 또 다시 자기 일에만 빠져 있었다. 그 순간 수진이 갑자기 일어났다. 그녀는 이준호의 말도 귀 기울이지 않으는 채 조용히 방을 향해 걸어갔다. 이준호는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그때 수진이 거실로 돌아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수진은 민호와의 대화를 결단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이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수진의 모습에 집중했다. 그녀는 전화를 받자마자 그동안 쌓아온 감정들을 터트리듯 말했다. 민호,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는 자유가 필요해.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혼자가 아니길 바랐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목소리 속에는 확고한 결단과 강한 의지가 묻어났다. 이준호는 그 순간 수진이 얼마나 결심을 굳혔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없다는 생각을 굳혔다. 민호와의 관계에서의 고통은 그녀를 이 지점까지 몰아넣었고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수진아, 이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수진의 용기와 결단을 직접 목격하며 자신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느꼈다. 그가 느끼는 고독과 수진이 느끼는 고독은 이제 서로에게 전달되었고 그들은 고요한 밤 속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의 아픔은 이제 단지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의 깊은 이해로 바뀌었다. 밖에서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혼란과 고통이 하나로 모여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이준호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가운데 그들 사이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다. 수진은 민호와의 대화를 끝내고 다시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은 결연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 밤 비는 계속해서 내리며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고요히 목격하고 있었다. 비가 멎고 아침이 밝아왔다. 이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비가 내리던 지난 밤, 그는 수진과 함께 나눈 대화 속에서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고독은 더 이상 서로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과정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수진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수진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결심했다. 그녀는 민호와의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떠나 있었고, 이제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순간이었다. 수지는 조용히 일어나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그 종이에 쓰여질 것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걸음이었다. 이제 나도 자유를 찾아야 해. 수지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녀는 떠나는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민호와의 관계는 끝내야만 했다. 그렇게 그녀는 존기의 손을 대었다. 이혼을 결심합니다. 단 한 줄의 글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왔다. 그녀는 그것을 서슴지 않고 적었다. 그때 수진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민호의 이름을 확인하고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전화를 받았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엇이든 폭발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수지는 자신을 다잡았다. 민호,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해.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이렇게 지낼 수 없어요. 나에게 필요한 건 자유와 행복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것은 확고한 결단이었다. 민호는 그 말을 들으며 말문이 막혔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다. 수지는 이제 아무런 미련도 없이 전화를 내려놓았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짐을 벗어낸 것 같았다. 그리고 이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더 이상 고통에 묶여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수지는 조용히 돌아서서 이준호를 바라보았다. 이준호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그저 고요히 수진의 선택을 받아들였다. 그는 그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이 그녀의 삶을 위한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서로의 고통을 나누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고요함 속에 두 사람은 그동안 느껴왔던 상실과 고독을 조금씩 치유해 가고 있었다. 이제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준호는 수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가 말하며 수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비로소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시간이 지나 수진과 이준호는 그동안 피했던 감정을 서로 공유하기 시작했다.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기 위해 테이블에 앉았다.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그들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동안 쌓인 말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마침내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는 단지 일상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했지만 그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이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민호를 기다리며 살지 않을 거예요. 수진이 말했다. 그동안 제가 왜 이렇게 지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고독에 갇혀 있던 저를 풀어줄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었어요. 이준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겠지.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의 고독을 나누고 있어.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이 고요한 시간은 그들이 서로에게 조금씩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였다. 이준호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멎고 하늘이 점차 맑아지고 있었다. 보세요. 비가 그쳤어요. 이준호가 말했다. 아침이 왔군요. 수지는 그가 가리킨 창문을 바라보며 고개를 들었다. 맑은 하늘, 비로 씻겨진 공기, 그리고 서서히 밝아오는 태양. 이 순간 그녀는 마침내 그동안 느껴왔던 고독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그날 아침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아침을 먹으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 그들은 고독과 상실 속에서도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롭게 연결된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이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다. 그가 느끼는 것은 더 이상 고독이 아니었다. 비록 그는 여전히 혼자일 때가 많겠지만 이제는 수진이라는 존재가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잃지 않을 거예요. 이준호가 조용히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맞추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에게 있는 한 고독은 사라질 거예요. 그들은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다는 느낌을 서로에게 전했다. 고독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에게 손을 내밀며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 속에서 삶을 다시 시작했다. 우리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다가가고 결국 자신을 찾으며 고독을 극복해 나갔다. 이 준호와 수진의 이야기는 단지 하나의 가족의 이야기일 뿐이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연결과 사랑의 의미를 새롭게 일깨워주는 이야기가 되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